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5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하루 종일 변동성이 엄청 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제가 시간으로 기억나는 것은 이제 4시 조금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마이너스 1.6% 정도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뒤로부터 1시간 정도 사이에 거의 다 돌려서 나스닥은 플러스, 다우는 뭐 0.3% 정도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하루였죠. 왕복 달리기를 뭐 몇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고점과 저점을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럴까요? 그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8.5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신장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왜 이럴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 뭐냐면 금리를 한번 올렸고 두 번째 올리는데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 물론 약간 둔화가 됐지만 생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었던 유가가 3월 달에는 평균 가격 110불이었지만 4월에는 평균 가격가 100불 정도 됐거든요. 100불. 그러니까 약간 10불 정도 내려왔으면 충분히 그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켰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기업 실적 발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 실적이 1분기, 2분기 동안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 3분기쯤 돼버리면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업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분기에는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된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8점 예상치를 하회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유가의 하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실제로 유가는요 다시 106불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99불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106불이 되면서 평단가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언제냐면 오늘이 아시겠지만 이제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보름 정도 남아있잖아요. 보름 사이에 더 올라가 버리면 또 평단가 110불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8.1이 아니라 8.3이 아니라 8.5, 8.6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지금 오펙에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또 오르는 거예요. 또 오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전월에 비해서 0.5% 올랐어요. 근데 3월에 1.6% 올랐죠. 그러니까 3월 상승폭은 둔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예상 부합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인플레이션 전체적 우려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은 달러가 20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달러로 뭐 수요가 몰리고 있는지 달러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뭐 두세 번 정도 0.5%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 있고, 또 몇몇 의원, 조리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0.75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제임스 블라데케는 매번 금리 인상 0.5를 해야 한다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가팔라졌다, 시장은 위험하다,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다는 거. 결국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승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흔들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태로 접근하셔야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시간이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녹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차트가 이제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항상 제가 요즘은 7시 한 20분 넘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서 새벽장을 다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0.3% 하락, 나스닥 0.6%, 그렇죠? 0.06%, 0.6%가 0.06% 상승했죠. 일단 다우를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 장중에요. 1.9% 하락했었네요. 1.9% 하락했다가 플러스 0.25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0.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찍은 상태죠. 저점을 더 내려가죠.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아직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요것만큼은 거의 확실하다. 더 내려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 상황으로 이제 120주선, 여기 주봉을 120주선 거의 왔었네요. 그렇죠? 120주선이 얼마였냐면 31,120이었어요. 120. 근데 오늘 31,220. 그러니까 120주선이 오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나스닥을 보면 답이 있죠. 나스닥은 120주선 어떻게 깨졌죠. 다우가 120주선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평선으로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닥,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 여기서 올릴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뭐냐, 후행 스팬이 이런 이격으로는 안 돼요. 이격을 더 옆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된다면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혹시나 얘가 여기 오늘 양봉이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 이거는 급등은 못 가요. 이격 벌리기를 좀 해줘야지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는 깨졌죠. 주봉으로는 거의 깨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이 약간 다른 자태의 모습을 보이네요. 어쨌든 120선을 만약 이탈하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반등을 생각한다, 급등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재료가 없는 상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거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인 거품 붕괴 징조. 어제 뉴스 도배쳤습니다. 이거 그 루나하고 테라라는 코인이 있어요. 애플의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이라는 사람, 한국인 출신이 만든 건데요. 이 루나가 99%가 빠졌고 테라가 57%가 빠졌어요. 그럼 이거를 근데 이거 가격을 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짜리가 100만 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이 코인 붕괴를 통해서 제2의 코인 리만브라스, 그러니까 코인계의 리만브라스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가상자산이잖아요. 사라지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이걸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이 비트코인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지금 비트코인 4천만 원 깨졌을 거요. 4천만 원 깨졌을 거예요. 비트코인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뭐 하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관여하지 않은 통화가 이렇게 비싼 게 맞을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름 잡을 거예요. 그때는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만들겠죠. 그 전까지는 그 가상화폐가 시장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부에 지금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이 거품 오늘 빠진 거, 같이 붕괴됐던 거, 이게 이 코인으로 한정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환율이 장중에 1294원을 터치했어요. 여기환율이 1294원을 터치하는 상황이 있어. 어저께 종가가 장중에 1291원 50전에 끝났고, 91원 50전까지 갔었고, 종가는 1288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환율에서는 1200, 지금 현재 얼마냐면 91원인가 그럴 거예요. 91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 고점을 돌파해놓고 끝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 환율 영향을 받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환율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환율 영향을 이제 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아주 어쩌면 해외 시장하고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간 것이 있다. 그러니까 환율과의 괴리율이 이제 수렴으로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